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나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섹터는 수소에너지 슈퍼위크 시작됐다라는 주제입니다. 9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수소 관련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9월 7일 날 현대차 그룹이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갖고 수소 비전 공개할 예정이고요. 어제 공개를 했고요. 9월 8일 날 현대차 그룹과 SK그룹 등 10개 그룹 총수가 참여하는 H2 비즈니스 서밋에서 수소 기업 협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타 파생된 그룹들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소 에너지 관련된 향후의 발전 전망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위크에 들뜬 수소주, 효성중공업, SK가스 뜬다. 계속해서 관련주들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상하프론테크, 코오롱인더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션 상장을 했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0개사 43조 플러스 알파 투입, K수소 미래전략 짠다. 결국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큰 먹거리로 수소 에너지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 혹은 그룹들이 수소 투자를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도 최근에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수소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정유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가장 큰 에너지원은 누가 뭐래도 석유일 겁니다. 석유. 하지만 석유를 향후에 대체하는 가장 큰 에너지로 지금 수소 에너지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탑 티어들의 정유 업체들이 수소라든지 향후 풍력, 태양광,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유 사업이 사양화되고 대체 에너지들이 향후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조기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퓨어셀, 울산 미포산업 산단 연료전지 시범사업 참여. 두산퓨어셀은 연료전지에서 탑티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연료전지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나오는 업체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두산퓨어셀이 연료전지로 영업이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대산산업단지의 국내 최초의 수소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두산퓨어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석유 혹은 석탄 발전, 즉 화력 발전소들이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연료전지 발전소로 많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향후 가스 또는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퓨어셀 연료전지 사업, 그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일 한국판 수소 서밋 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낸다. 현대차, SK,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수소 비즈니스 서밋이 8일 날 열린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12개국 154개 기업이 참여한다. 수소차 혹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선두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수소차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수소 에너지 발전소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조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투자를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대 총수들 한자리 모인다. 수소 슈퍼위크 열린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JCB라는 그 그룹의 총수입니다. 일단은 고액의 거액의 그
자산가이고요. 뉴스는 일단 수소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수소를 투자하는데 펀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수소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재벌 총수 또는 거액의 자산가들이 수소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암바니라는 사람인데요. 인도에 대규모 이제 수소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뉴스를 보시면 시노펙 중국의 대형 정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2025년까지 7기가와트 대량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영국, 인도 또는 중국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향후의 먹거리로 석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소 투자 우리나라 현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더 이번 주 슈퍼위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월 8일부터 11일 날 수소 모빌리티 쇼가 발생이 되고요. 150개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기술력을 보입니다. 모빌리티 즉 자동차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얘기고요. 향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즉 저장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석유를 대체하는 혹은 에너지를 응축해서 저장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수소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해서 이동하기도 용이하고 또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해서 과거에는 철강을 재련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혹은 석유화학에서 정유하는 과정 또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생수소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부생수소 포션이 더 큽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수전해 즉 물을 이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더 큰 포션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린 수소를 개발하는 기술들이 계속 선보이고 있고요. 기술 개발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는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SK그룹, 두산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룹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해외에도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주요 업체들이 참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수소 테마가 한번 불었었습니다. 수소 관련 정책들, 수소 경제 로드맵도 그때 작성이 됐었고요. 수소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거의 세계 최초 수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 투자 확대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개화기를 맞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동안은 이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 산업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 전력기기 업체들의 역할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거기에서 전력기기 업체 좋게 보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확대되며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할 거다. 즉 전방업체들의 어떤 공급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전력기기 수요도 동반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발전원 변동성이 큰 신재생의 경우 전력기기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급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전력기기 수요는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소 충전소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EPC, 풍력, ESS 배터리 재활용, 태양광, 전력 효율화 관련 프로젝트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다양한 신산업의 직접적인 진출 등이 있기 때문에 전력 기기들이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신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진출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커진다. 포션 자체가 워낙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매출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무릎 또는 허리까지 온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서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더 크다. 룸은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업체들 좀 보시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주로 이제 전력기기 쪽인데 한국판 유질 10대 과제에서 대부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EPS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인버터, PLC 등 공장 자동화 관련 다양한 부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소 에너지 산업이 커지고 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압 송전 산업도 진행.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고압 송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수전해를 통해 풍력을 통해서 수전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육지와 떨어져 있거나 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게 오는 또는 이제 넓은 평지가 유리한데 여기서 고압으로 전기를 보내줘야 육지에서 받아서 이거를 전환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고압 케이블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물론 육지에서도 많이 풍력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린 수소 관련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지금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케이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반월 시와 국가 산업단지에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 진행 중이고 차세대 전력망과 ESS 그리고 신재생 발전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등 진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 그러니까 ESS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커다란 대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또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된 그 전기를 대형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송출을 해야 되거든요. 태양광 발전 집에 많이 설치한 분들 아시겠지만 낮에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보충을 해서 전기세를 절약할 수가 있지만 밤에 해가 뜨지 않을 때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낮에 해가 쨍쨍할 때 발전이 돼서 이거를 저장을 했다가 밤에 해가 없을 때 이 전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ESS 즉 대형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이거를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전기를 쓰는 그런 중요한 역할, 즉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할수록 ESS 배터리 쪽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도 보시면은 가정용 ESS 시장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ESS 관련된 업체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도 2040년 정도면 내연 기관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유럽의 모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30년, 35년 국내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프라 관련된 충전 인프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룹 계열사 현대중공 상장 예정.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룹사의 수소 및 에너지 신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전망. 즉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수소에너지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그룹들을 보셨지만 그 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 수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혹은 그룹들이 이 수소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계열사들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수소 충전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린데 독일 업체죠. 린데와 수소 에카플랜트 공장 건설 중에 있고요. 상해 전기와 풍력 사업 관련 사업 제휴, 데이터 센터 사업 진행. 일단 상해 전기와 풍력 사업 관련 사업 제휴. 중국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소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투자 확대에 따라서 성장성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퓨얼셀 아까도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수소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과점적 지위 거의 독과점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충전소 적용 트라이젠 모델 상용화 진행 2022년 상용화 목표. 즉 연료전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연료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퓨얼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SOFC 선박용 연료전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디젤로에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수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린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박도 대규모로 많이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용 연료전지 시장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전에 국책 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 캐파 증설로 급성장할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LS 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송배전 관련되어 있고 향후 이제 연료전지 관련 연료 수소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라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력 사업 투자 확대에 따라서 송배전 즉 고압 고출력 해상 케이블 수요 증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좀 급등들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그 관련된 매출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지금은 다시 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향후에 먹거리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수소에너지 패러다임,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계속해서 숫자들이 좀 찍힐 가능성이 높다.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원 언더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좀 했다가 전고점 돌파 79,100원을 돌파를 하며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산퓨어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에너지 관련된 연료전지 탑티어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거의 독과점적인 업체고요. 향후에 뭐 해외 진출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관련된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관련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는 일단은 매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보였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사모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뭐 전고점은 쉽게 돌파를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업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연료전지 관련해서 국내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수소에너지 발전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수소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시장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용으로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자체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매출처가 다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효성그룹에서 효성중공업이 충전선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 초에 올해 초에 급등을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됐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자회사 관련된 이슈들, 자회사들 실적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숫자들이 찍히지 않다 보니까 좀 조정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최근에 수소 관련된 이슈로 재차 반등을 했는데, 향후에 조금 더 조정을 보이면 한 21선에서 60일선 사이 73,000원에서 74,000원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효성그룹은 전반적으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체인이 대부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화학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에서 충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효성그룹이 향후 먹거리로 수소 에너지, 수소를 점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 효성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도 연계돼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숫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향후에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수주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수주 공시들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올랐던 거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대일렉트릭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수소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인프라 투자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좀 상승을 많이 했다. 주봉으로 보시면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상장을 하고 한 7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작년 3월 달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가들을 봤을 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더 확보되어 있다,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룹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수소에너지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관련돼서 그 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눌림목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이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 25,000원 선 내외에서 그리고 24,000원 선 내외에서 계속 매집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
혹은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 그 그룹 내에서 어떤 수소에너지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들이 계속해서 아까 서두에 언급해드린 그룹들이 계속해서 수소에너지 투자를 확대를 할 텐데 그 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수소 산업이 지금 슈퍼위크로 해서 단기적으로 테마가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이제 막 개화를 시작을 했고 글로벌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미국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이제 상용화를 하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투자를 했고 많은 기술들을 노하우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산업에서 탑티어로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산업 자체가 커질 때 아주 큰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그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아니면 직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 프론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체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이유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수소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하는데 그 전기를 발생하는 스택에서 멤브레인을 만드는 그런 업체고요. 사실 이 소재 같은 경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량 거의 대부분 일본 또는 독일산을 썼고요. 그만큼 그쪽에서 요거는 이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많이 선진국들이 많이 앞서 나가 있었는데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상용화를 할 단계까지 왔고요. 전방업체의 퀄을 좀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대차로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주가도 계속해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에 수소 에너지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6만 5천 원 이하, 6만 원 초반이나 5만 원대 후반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적절한 매수 기회.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수소차 산업이 커지고 현대에서 2030년까지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로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25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멤브레인을 상하 프론테크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수소차는 대부분 상하 프론테크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거의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6만 5천 원 언더, 6만 원 초반 혹은 5만 원 후반에서 매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제자 뉴스 9월 7일자 뉴스인데 현대차로 204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기술 자동차 외 트램, 선박, 발전소를 확대 적용하겠다. 즉 수소 에너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램 그리고 선박, 발전소 확대될 수 있는 산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다 확대가 되면 수소 에너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 관련된 업체들 이제 개화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집해서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소 관련되어 있는데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 히든 종목은 저희 청개구리 투자 증권 TV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청개구리 투자클럽, 청개구리 투자 증권TV에 들어오셔서 시청을 해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히든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청개구리 증권TV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